탓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 중국은 지반 등의 고구려 유적지에 한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비디오 촬영을 금지할 정도로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역사로 믿어온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고대 부여의 수도였던 중국 길림. 이곳엔 전성기 시절 고구려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용담 산성이 그것이다.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부여의 영토였던 이곳을 정벌한 뒤 성을 쌓고 고구려의 북진기지로 삼았다. 광활한 만주 땅을 넘어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광개토대왕의 웅대한 꿈이 뻗어나가던 용담산성. 이곳엔 지금도 성벽이며 양식을 저장해두던 창고인 한뇌 등 고구려 성 특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데 성을 소개하는 안내문엔 뜻밖의 내용이 적혀있다. 용담산성을 쌓은 광개토왕과 당시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주장이 중국에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경대 도서관을 찾은 취재팀은 중국에서 고구려를 연구한 논문이 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구려 관련 저서들도 다수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 정권에 불과하며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의 것이란 내용이다. 80년대부터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 땅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원의 왕조와 관련성 있는 역사. 다시 말해서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왕조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학계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취재팀은 중국의 한 역사학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심양 동아연구중심의 소장인 손진기 씨. 그는 80년대부터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中国当时很多属国了，有的国就成王国，有的成侯国，这时候他胜利就成王国了。那么到公元4世纪的时候呢，他又往南进入了今天的朝鲜半岛，占有了这个大同江，一直到汉江这个地区，往南进了。这样呢，他就成为跨过了今天的这中国的国界啊，占有这一个比较大的地方，但是他自始至终，他是臣服于当时中国的这个中央政权的，作为他一个地方的一个民族政权而存在的。 이 같은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의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역사니 당연히 중국의 역사란 주장이다. 这个民族是在中国土地上长期生存和活动的，只是到了公元4、5世纪以后，才迁到了这个朝鲜半岛。 时间不过是200-300年，它就被灭了。那么从总体的历史看来，它在中国的时间，中国的一个部分是较大一些。而且这个高句丽这个民族，它灭亡以后，
过去有人以为他的后代就是今天的朝鲜人，这个说法是不全面的。从它发生发展到它灭亡，它一直是中国的一个民族，它的活动范围一直都在古代中国的范围之内。那个时候，就是说今天的这个韩民族的这个先民主体民族，就是还没有活动到这个地方来。它活动到今天这个大同江以北来啊，是后来的事情。是后来的事情，所以说我觉得把它看作是韩民族的那个历史的一部分不太合适。 또한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중국 왕조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서 등의 중국 사료엔 고구려의 왕이 중국의 책봉을 받고 조공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接受这个中国中央王朝给他的册封，这些一些官职，他都是从中国中央的册封给他的。他的定期向中国皇帝朝贡，那么这种册封和朝贡的关系，很明确地表明了他们这种依附关系。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록도 있다. 신당서 등의 사서에 의하면 중국 사신들은 고구려 왕에게 극진한 예를 갖췄는데 이는 주종관계 나라에선 맞지 않는 일이다. 속국의 왕은 본국 사신을 같은 서열로 대접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엔 고구려 왕이 죽었을 때 중국 황제들이 크게 애도했다는 기록이 몇 차례 나온다.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와 중국이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중국의 책봉을 받거나 조공하는 것은 외교 무역상의 한 형태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국의 그 중원 왕조와 책봉 조공관계 맺었다고 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나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당시 중원 왕조는 고구려와 그런 관계에 맺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서남이라든지 또 뭐 일본의 외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도 다 그런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그 나라가 전부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재 그 이론의 허점이 거기 있습니다. 더구나 고구려는 수나 당 같은 중국 왕조와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벌였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이것이 중국 내부의 통일전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这个战争是当时中国国内地方政权和中央政权之间的战争，地方民族和中央统治的这个割据战争。 또한 고구려가 멸망한 뒤 많은 유민들이 당나라로 끌려갔는데 중국에선 이건 역시도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고구려 국민의 대다수가 중국인이 됐으니 고구려는 당연히 중국의 일부란 것이다. 其中有一部分人是留在朝鲜半岛，成为今天的朝鲜族，但是有相当大部分是被当时唐王朝迁到中原去了。就一次，就是占领平壤之后那一次，迁走就是20多万人，这个数字是高句丽的精华